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함연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공항 근처에 좀 가까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나 그에 관련된 산업에 관련해서 정리해고 문제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좀 코앞에 와 있는 문제긴 해요. 정리해고를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97년 IMF 당시에 입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판례로 도입이 된 해고 방침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기본적 원칙이고 그것에 대한 애해적 현상에 대해서 이제 IMF 당시에 이제 대량의 구조조정이 실시된 당시에 이제 법원이 이제 판례 법리로서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제 입법이 돼서 현재는 근로기준법 23조 밑에 24조로 자리를 잡게 된 해고 제도입니다. 이른바 이제 경영상 위의 해고라는 제도예요. 요즘에 이런 해고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국이 어렵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기업들이 뭐 솔직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노무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방금 김노무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리해고는 정말 기업이 어려웠을 때 근로자한테 아무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이제 제도화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국이 어렵고 요즘 뭐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는 받아들여지기가 쉽고 그런 자료들 만들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다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정리해고라는 명목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리해고라는 것은 예외적인 해고이기 때문에 요건을 근로기준법이 정확히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춰서 해고를 그랬을 때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간주를 해주는, 의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회사들을 보면은 어떤 특정 근로자를 찍어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데 마침 회사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 근로자한테 해고할 만한 귀책 사유는 없지만 정리해고로 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단 그냥 무작정 해고를 해놓고 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부재 신청을 하고 해고를 다투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 보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리해고였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해고는 다퉜을 때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 설명해 드리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정리해고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노동자 규칙 사유 없이 실시된 해고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법 체계에서 해고 시스템의 되게 애적 현상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건도 까다롭고 규정도 많습니다. 통상은 저희가 정리해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헌노무사님이 설명해준 정리해고는 굉장히 요즘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정리해고죠. 말 그대로 뭐 울고 싶은데 못 뺨 맞은 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려운 건 어느 정도 이제 깔고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회사가 그동안 구조조정하고 싶었던 것까지 다 밀어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맞나 저기까지가 맞나 또 이런 현상도 하나 나타나 있고 또 한 가지 현상은 경기가 어렵다는 일종의 뭐 현실 아닌 현실을 가지고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노동자 귀책 사유 없는 해고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노동자 귀책 사유 없는 해고가 마치 경영이 위험하면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가고 있는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사례를 같이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로자 규칙 사유 없이 해고를 했는데 처음에 해고장을 받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해고장이 와요.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적혀 있고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도 적혀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재 신청을 들어가서 처음에도 뚜렷하게 대응은 하진 않고 경기도 어려운데 너는 잘못했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 경영상 이유라고 정리가 되고 또 경영 사정이 어렵고 뭐 해고 회피 노력은 뭐 근로자를 배치 전환을 했다는 게 해고 회피 노력으로 인정되고 공정한 해고 근로자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었음에도 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뭐 어찌됐든 요건에 맞지 않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휴류를 타고 나오는 경우가 지금 발견이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만 말씀드릴까요? 지진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몇 번의 사례를 봤는데 노동위원회가 그렇게 법리적이진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사례 많이 경험도 했고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예, 실제 있는 현상입니다. 그 법률 요건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판정을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정리해고에서 유독 그럴 때가 많이 보여요. 근데 뭐 장담하는데 이건 위에 가면 바로 잡힙니다. 바로 잡히는데 노동자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울분을 토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정당한 판정 기구가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사례입니다. 사실 저희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망가져서 판정이 내려지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반드시 위에 가면 잡힙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을 바꾸거나 판례를 다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종합적 요건에 완전히 결여한 해고를 인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예컨대 뭐 해고의 범위를 정하지도 않았고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도 않았고 공정한 룰도 없고 대상도 없고 뭐 희망퇴직도 않았고 배치 전환도 없고 전체적으로 위험한 사항도 전혀 아닌 걸로 보이고 어느 날 뜬금없이 갑자기 정리해고를 한다라고 나와졌으면은 대부분이 부당한 해고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제대로 된 회사에서는 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설계를 받고 컨설팅을 받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해고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고가 나왔다면 사실상 정리해고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삐딱한 이상한 판단을 내리는 우리나라 기구들이 분명히 있고요. 요것은 뒤집어집니다. 그런 사건은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겨야 되는 사건인데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좀 허무할 정도죠. 판정을 하는 분들이 법률 요건조차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일부러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건가 좀 의아할 때가 있는데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제 얘기예요. 중앙노동위를 가든 법원에 가든 반드시 잡힙니다. 그거는 돈을 쓰셔서 할 만큼의 배팅 가치가 있다.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만 반드시 전문가한테 점검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기능사집에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케이스가 아닌데도 본인 스스로가 그 케이스가 맞다고 믿고 그렇게 일을 벌려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검은 꼭 받으시라는 제가 말한 이 케이스도 다 점검이 받아졌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이 사례에 관련해서 결국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잘못된 판정이 나온 이유는 판례 문구 때문인데요. 판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해고회피 노력 관련해서도 확정적 고정적이 아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도 확정적 고정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을 사용자나 그리고 일부 노동위원회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절차 관련해서도 5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대부분 판례가 절차에 대해서 거치지 않더라도 하다가 치유된다는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국회에서 안 거쳐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법원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절차가 일부 하다가 치유가 되는 거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려면은 확정적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노동에 가서 지고 왔는데 판례 문구에 확정적 고정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나왔으면은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잘못된 판정이고 오해를 기반으로 한 판정일 여지가 크니까 다시 한번 법률 검토 받으시고 뭐 제대로 된 권리 구제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맞지 않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뭐 그것에 바로 잡아야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라가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몇 번이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잡힐 건 잡히고요. 아닌 거는 아닌 게 결론이 나옵니다. 애매모호한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법률에 있는 걸 정면으로 다수 위반한 거는 어떤 경위든지 바로 잡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 특히 요즘에 정리해고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경영상의 긴박한 위험이 있다라는 일부 증상만 보이면 정리해고가 오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고가 그렇게 쉬우면은 뭐하러 근로기준법 23조가 있겠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판정을 인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해고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연락 한번 주시든지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진행해 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노무사TV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예.